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부동산 공시법을 담당하는 목희수입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33회 기출문제를 풀고 있어요. 앞 시간에 지적 파트를 풀어봤습니다. 이제 등기 파트예요. 자, 13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네요. 매매를 위한 소유권 일등기를 신청할 때 설명으로 옳은 것 해놨죠. 1번에 등기 권리자의 등기 필정보 X죠. 그죠? 여러분들, 등기 필정보 제공은 의무자가 하는 것이지 권리자가 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등기 의무자의 등기 필정보 이렇게 해야 되죠. 이번에 보니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면적 오네요. 그죠?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가 소재, 지분, 지목, 면적이잖아요.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보니까 토지의 표시에 관한 사항 중 표시번호 X죠. 그죠? 여러분들, 토지의 표시는 소재, 지분, 지목, 면적, 경계, 좌표. 이러면 이제 이게 구조, 종류 이렇게 되죠. 지적 시간에는 경계 좌표라고 하고 등기 시간에는 구조 종류라고 하죠. 이 표시번호는 토지의 표시와는 관계가 없어요. 그죠? 틀렸어요. 자, 여러분들 4번, 5번을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면 법인의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렇게 정리를 해볼게요. 자, 보세요. 법인의 대표자가 있고 비법인의 대표자가 있어요. 저 주민등록번호라는 것은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갈 때 필요로 한 겁니다. 등기부의 이름이 올라가지 않으면 필요가 없어요. 저 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이름을 올리느냐 올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신청서에는 성명 주소만 기록하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할 필요는 없어. 그러나 비법인의 대표자는 부동산 등기부의 이름을 올립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해요. 그럼 여기는 필요가 없는데 썼기 때문에 틀린 겁니다. 5번도 똑같은 이치예요. 대리인이죠. 그럼 대리인의 주민등록번호거든. 결론은 신청서가 있고 등기부가 있었을 때 등기부의 이름을 올리면 신청서에도 대리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를 기록해야 돼요. 그러나 대리인은 있잖아요. 등기부의 이름을 올리지 않거든. 올리지 않으니까 주민등록번호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게 틀린 지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3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14번입니다. 14번에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죠. 1번에 부동산 표시 변경이나 경정은 단독 신청한다. 오죠. 여러분들, 부동산 표시는 표제부에 합니다. 표제부 등기는 단독 신청이죠. 그럼 기억은 5가 되겠네요. 니은에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는 채무자가 등기 신청인이다. 말이 안 되죠. 말 그대로 채권자 대위 신청이니까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아니죠. 그럼 이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되겠네요. 그림으로 여러분들 이거 한번 잠깐 본다면은 자, 보세요. 갑하고 을하고 매매를 했어요. 근데 아직 등기는 안 가져왔어요. 이 상태에서 을이 병하고 매매를 했어. 그럼 이 등기는 일이 왔다, 일이 넘어가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을이 있잖아요. 이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 그러면 병이 이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때 병을 우리가 채권자죠. 이게 채권자 대위 신청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대위자라고 부르고 이 사람을 피대위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등기는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등기부상의 소유자는 누가 됩니까? 을이죠. 그러나 신청인은 을이 신청한 게 아니에요. 병이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채권자 대위 신청에서 등기 신청인은 채권자입니다. 채무자가 틀렸어요. 그죠? 그럼 이거는 틀렸네요. 이번에 방문 신청할 때 대리는 행위 능력자임을 요하지 않는다. 오죠. 그죠? 여러분들
대리인은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방문 신청할 때 대리는 제한이 없어요. 미성년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고 행위 무능력자도 대리인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전자신청에서는 대리인은 자격자 대리인. 여기서 자격자 대리인은 변호사, 법무사입니다. 변호사, 법무사만 되는 거예요. 디귿은 오네요. 그죠? 리얼에. 부동산에 관한 건전한권서의 말소 등기라고 해서 건전한권의 설정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된 경우 건전한권 설정자 갑입니다. 제3취득자 병입니다. 병. 건전한권자 을이죠. 공동으로 말소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오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럼 이 리을을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한번 살펴본다면은 자, 이렇게 합니다. 이 부동산의 소유자가 갑이에요.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자가 을입니다. 하고 난 다음에 갑은 있죠. 갑은 병에게 매매를 했어. 매매. 그러면 병에게 소유권이 이전이 된 겁니다. 이때 호칭 정리를 하면 이 갑을 우리가 저당권 설정자라고 불러요. 을 있죠. 을은 저당권자죠. 저당권자. 병 있죠. 병은 제3취득자입니다. 이때 이 저당권을 말소한다. 말소할 때 잡습니다. 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있죠. 그죠? 갑하고 을하고 말소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말소한다. 이러면 둘 다 권리자가 되죠. 이렇게 말소는 안 되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를 할 때는 자, 이래 합니다. 저당권 설정자와 저당권자가 이 그림이에요. 이렇게 말소할 수 있다. 그러면 제3취득자와 저당권자가 이 그림이에요. 말소할 수 있다. 그런데 저당권 설정자와 제3취득자는 이 둘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둘은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5번이네요. 전상등기부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겁니다. 등기부는 영구히 보존한다. 오죠, 그죠? 자, 두 번째. 등기부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등기소 밖으로 옮길 수 있다. X가 되죠, 그죠? 그럼 여기서 반출이거든, 반출.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 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기소 밖으로 반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수사기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그럼 여기서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등기관이 등기를 마쳤을 때는 등기부 부본자료, 여러분 이 부본이라는 게 그냥 우리말로 말하면 복제를 해놓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컴퓨터는 아주 편리하고 좋죠. 그러나 바이러스 먹어서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 복제해 둔다. 이게 보조기억 장치에 저장을 해둔다. 그게 부본입니다. 4번에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만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오죠. 자, 여러분들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일단 두 개로 딱 나눕니다. 하나는 등기 기록, 나머지입니다. 나머지. 그럼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받을 수 있죠. 그러면 등기 기록 이외 신청요 기타입니다. 기타. 그럼 여기서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정보도 기타에 해당하는 거예요. 기타에. 그러면 신청 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 열람만 된다. 이거는 발급이 되지 않죠. 이 등기 기록은 누구나 열람 발급이 되니까 대리인이 할 때도 위임장은 필요가 없죠.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이해관계 있는 부분에 한해서만 되니까 누구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대리인이 할 때는 위임장을 첨부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번에 등기관이 등기기록에 전환 외에 등기기록이 등에서 새로운 등기기록에 옮겼을 때 종전 등기기록은 폐쇄한다. 그거는 당연하죠. 그럼 이 문제에서 핵심은 두 개입니다. 하나는 출제위원이 반출을 물을 수 있고 열람 발급을 물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반출은 딱 두 개로 딱 정리하세요. 등기부와 부속 서류는 전쟁 천재 지변이 일어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출이
안 됩니다. 그러나 신청정보 기타 부속 서류는 법원의 명령 촉탁이 있거나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압수하는 경우에는 반출할 수 있다. 그렇게 정리해 두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6번이네요. 등기 신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할 수 있는 기간 내에 상속인이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하여 상속 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여러분들 상속 기간 내니까 얼마든지 대위 신청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없다가 틀렸네요. 그죠? 이번에 가등기를 마친 후 가등기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상속 등기를 할 필요 없이 가등기 의무자와 공동으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법을 공부할 때 상속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아버지는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상속이라는 표현은 아버지가 사망을 했을 때만 얻을 수 있는 호칭이죠. 그럼 사람이 죽었으니까 등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 당연히 상속인 자식이 대신 등기를 해야 되겠죠. 3번에 건물이 멸실된 경우 소유자가 1개월 이내에 멸실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 토지가 있고 건물이 있죠. 토지의 소유자는 갑, 건물의 소유자는 을입니다. 그러면 간밤에 화재가 나가 이 집이 불타버렸다면 소유자 을이 멸실 등기를 해야 되죠. 그런데 안 하면 땅 주인 갑, 대지 소유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5가 되죠. 그죠? 4번에 피상속인으로부터 그 소유 부동산을 매수한 매수인이 등기 신청을 하지 않고 있는 동안 상속이 개시된 경우 피상속인부터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게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죠. 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매매하고 매매대금 받고 등기 넘겨주기 전에 아버지가 사망을 했다면 자식이 대신 등기합니다. 이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라고 말을 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면 자 보세요. 일동 건물에 속하는 구분 건물 중 일부만에 가해서 신청하는 경우 나머지 구분 건물의 표시에 관한 등기를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 문구에서 출제인이 시험에 출제를 한다면 이 표시에 관한 등기냐 권리에 관한 등기냐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겁니다. 표시는 표제부를 말하죠. 권리는 갑구 을구입니다. 키를 딱 잡으면 집합건물 구분건물, 아파트라는 표현이 딱 나오면 아파트는 갑구 을구를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갑구 을구는 개인 거니까 개인이 갔어야 돼요. 아파트는 표제부를 공부합니다. 이 표제부는 아파트 주민 전체의 공동의 표시죠. 그죠? 따라서 아파트 표제부에 변동사항이 있다면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해야 돼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주민이 전체가 가서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표자 1인이 가서 하는 겁니다. 대비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 문제를 물을 때 표시에 관한 등기하면 O, 권리에 관한 등기하면 X 이렇게 딱 정리해두면 돼요. 핵심은 이 문구가 핵심입니다. 자, 그 다음에 17번이네요. 그죠? 자, 여기는 이제 흔히 말하는 거래가액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 1월 1일 이후 매매 계약서를 가지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거래가액을 등기한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틀린 겁니다. 1번에 보니까 신청인은 법률에 따라 신고한 거래가액을 신청정보의 내용으로 제공한다. 5죠. 그럼 우리 거래가액은 그냥 30억 매매 가격을 기록하는 거죠. 두 번째, 거래가액이죠. 그러면 거래신고 필정을 첨부해야 된다. 여러분들, 매매를 하면은 매매 계약서를 작성했죠. 그러면 공인중개사 하시는 분이 구청에 가서 거래신고를 해야 되죠. 그러면 거래신고 필정을 첨부한다. 5죠. 자, 3번에 자, 여기서 3, 4번을 묶으면 매매 목록이잖아요. 그죠? 그럼 매매 목록은 2개 이상일 때 작성을 한다.
그러나 한 개라 하더라도 여러 명의 매도인과 여러 명의 매수인, 매도인이 10명이다, 매수인이 10명이다. 이 경우에는 한 개일 때도 매매 목록을 작성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죠. 자, 그러면 이제 5번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네요. 등기관은 거래가액을 등기기록 중 갑구에 등기 원인란에 기록한다. X죠. 그죠? 원인란에 기록을 하는 게 아니라 권리자 기타 사항란이죠. 그럼 이걸 그림으로 본다면 여러분들 보세요. 갑이 을에게 매매를 합니다. 그 매매를 하면 이렇게 소유권이 넘어가죠. 넘어가면 여기다가 30억 이래 쓰잖아요. 이게 거래가액입니다. 이 거래가액은 이 칸에다가 쓴다는 거예요. 이 칸에 쓰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권리자 기타 사항란에 거래가액을 기록한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8번이네요. 소유권 보존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1번에 보존 등기를 할 때는 등기 원인과 연월일을 기록한다. X죠. 그죠? 이 문구는 아주 중요한 문구예요. 우리가 20년 동안 기출문제 지문을 보면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지문 10개 중에 소유권 보존 등기에서 2개가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원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죠. 그죠? 기록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잠깐 보면 이 등기 원인은 있잖아요. 2번부터 있는 거예요. 1번은 없어요. 왜 없느냐 하면은 소유권 보존 등기는 사람으로 치면 출생신고하는 겁니다. 그럼 출생신고는 무에서 유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할 때는 아무것도 없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을 합니다. 따라서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다. 그거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된 자, 이게 갑이죠. 그죠? 갑. 상속인은 보존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대장에 최초의 소유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가 갑입니다. 갑. 그러면 갑은 보존 등기할 수 있고, 갑이 사망을 했다면 갑의 자식 상속인이 보존 등기할 수 있다. 그거고, 여기서 을이라는 거는 갑으로부터 이전받은 자는 을이죠. 그럼 을 명의로는 보존 등기할 수 없고 을의 상속인 명의로는 보존 등기할 수 없죠. 그죠? 3번에 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한 자는 소유권 보존기 신청할 수 있다. 여러분들 수용은 187조죠. 187조는 이미 수용의 개시일에 소유권을 취득한 상태죠. 따라서 보존기 할 수 있다. 4번에 군수는 건물이죠. 그죠? 건물. 그럼 이걸 꼭 기억할 때 소유권 보존기에서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건물은 특별자치도지사, 시랑군수, 구청장이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도 되죠. 여러분들 이 소유권 보존기에서 핵심이 되는 글자는 3개가 있거든. 그 중에 하나가 소유권 보존기는 등기 원인 원인일자를 기록하지 않는데 그게 하나. 두 번째는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방자치 단체. 그래서 토지는 국가가 확인하는 서류를 가지고 가야 돼요. 꼭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5번입니다. 5번.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에 제한을 등기를 할 때 등기관은 직권으로 소유권 모르는기 한다. 그러면 여기서 직권 소유권 모르는기는 미등기 부동산의 법원의 소유권에 관한 처분에 제한을 등기 촉탁에 있었을 때 등기관이 직권으로 모르는기를 하죠. 그죠? 자, 그럼 이제 19번입니다. 그죠? 자, 19번에 부기등기로 하는 것으로 옳은 것은 일어났죠. 자, 1번에 부동산의 멸실등기는 표제부에 하죠. 표제부는 부기등기가 없죠. 두 번째, 공유물 분할 약정 오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것은 부기등기하게 되죠. 그죠? 그러면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3번에 소유권 이전이죠. 그러면 우리가 소유권, 이 등기에서 이전자가 나오면 소유권을 이전하면은 주등기로 하는 것이고 소유권 외를 이전, 쉽게 표현해보면 전세권을 이전한다, 저당권을 이전한다. 이거는 부기등기가 되죠. 그죠? 그래서
주등기, 부기등기의 핵심이 되는 거는, 핵심이 되는 거는 두 개만 딱 기억하면 돼요. 하나는 특약자, 약정자 들어가는 거는 부기등기 한다. 두 번째는 소유권에 들어오면은 주등기, 소유권 외에 들어오면 부기등기. 그게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토지의 분필이죠. 이 분할은 표제부에 하는 거죠. 분할 합병은 표제부입니다. 표제부니까 주등기가 되겠죠. 5번에 부동산 표시도 역시 표제부죠. 표제부는 부기등기 자체가 없죠. 그래서 주등기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9번의 정답은 2번이 되는 겁니다. 자, 20번에 환매 특약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매매 비용을 기록한다. O. 매매 대금을 기록한다. O. 우리는 항상 등기를 신청할 때 신청서에 필요적 기재, 임의적 기재를 물었을 때 돈하고 시간이라고 그랬죠. 시간은 예외 없습니다. 전부 다 임의적 기재이거나 기대사항이 아니에요. 그 말을 역으로 말하면 시간은 필요적 기대는 한 개도 없어요. 그러면 돈은 필요적이죠. 필요적인데 돈이면서 필요적이 아닌 거는 세 가지가 있죠. 치료, 이자, 보증금이죠. 그죠? 이 세 개는 돈이면서 필요적 기대가 아니다. 그래 기억해 두면 돼요. 자, 3번에 이렇게 나왔네요. 환매 특약 등기는 매매로 인한 손해가 마쳐진 후에 X죠. 그죠? 여러분들 꼭 기억할 때 소유권 이전 등기와 환매 특약 등기는 반드시 동시에 들어왔을 때만 등기를 해주죠. 따로 들어오면 등기 안 해줘요. 그러면 이 환매 특약의 핵심이 뭐냐? 반드시 동시에 한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는 이거를 또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소유권 이전과 환매, 소유권 이전과 신탁의 차이점을 봅니다. 소유권 이전과 환매는 순위번호가 두 개입니다. 따라서 신청서도 두 개죠. 그죠? 소유권 이전과 신탁은 순위번호는 하나죠. 그러니까 신청서도 하나죠. 그죠? 이걸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4번에 환매 기간은 시간이죠. 시간이니까 임의적 기재죠. 그러니까 정하여 이전 있는 경우에만 기록한다. 자, 5번에 환매에 따른 권리 취득의 등기를 하였을 경우 이게 환매권 행사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하죠. 환매권을 행사하느냐, 환매권을 불행사하느냐, 이렇게 나오죠. 그죠?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직권 말소죠. 환매권을 불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공동 말소가 되죠. 그죠? 공동 말소. 여러분들 이 그림을 제가 우리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면은 자 보세요. 환매입니다. 환매.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환매 특약을 하거든. 이 두 개는 반드시 같이 들어봤을 때만 등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면서 환매를 했죠. 등기가 두 개죠. 번호도 두 개죠. 그러면 신청서도 두 개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환매권을 행사하면 환매 특약은 직권말소, 불행사하면 공동말소다. 이걸 정리해 두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21번입니다. 가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일어났죠. 가등기 명의는 그 가등기의 말소를 단독 신청해서 없다가 틀렸죠. 그죠? 가등기 명의는 내 이름으로 된 건 얼마든지 내가 말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말소를 할 때는 가등기 명의인의 인감을 들고 가야 되죠. 두 번째, 가등기 의무자는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더라도 말소를 신청할 수 없다가 틀렸죠. 그죠? 항상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여기서 하나 추가되어야 될 것. 동의서 승낙서가 들어가면 동의서 승낙서 써준 사람 인감도 전부 해야 되죠. 그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가등기 권리자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에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단독으로 신청할 수 없다 틀렸죠. 그죠? 자, 여기서는 엄청 중요한 거예요. 출제인이 물을 때 가처분을 물으면 법원에 촉탁을 하는 거죠. 가처분 명령을 물었을 때는 법원에서 명령서를 발부받아가 내가 간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발부받은 명령서니까 판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단독에 꼭 기억해 두세요. 4번에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신청할 수 없다. 이게 오죠. 그죠? 그러면 이 가등기에서 이 문제에서 핵심은 여기 3번과 4번이에요. 그러면 3번을 보면은 지분의 본등기는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를 할 수 없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전부는 되고 지분은 안 되는데 여기 가등기는 반대예요. 반대. 그래서 지분의 본등기는 할 수 있다. 전부에 대한 본등기는 할 수 없다. 이게 이 문구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핵심은 가처분은 법원에 촉탁을 합니다. 가처분 명령은 단독 신청. 그걸 기억해 두면 돼요. 그러면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5번에 가등기 목적물의 소유권이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이른된 경우 가등기한 본등기의 등기 의무자는 제3취득자다 X죠. 그죠? 항상 가등기와 본등기는 똑같아야 됩니다. 그 말은 가등기를 갑하고 어라고 하면 본등기도 갑하고 어라고 해야 돼요. 가등기 때 의무자가 본등기 때 의무자입니다. 가등기 후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됐다고 해서 그 제3취득자가 등기 의무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그죠? 자, 22번입니다. 전세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나 있네요. 1번에 전세는 전세금을 기록한다. 오죠. 자, 두 번째. 전세권의 사용수익 권능을 배제하고 채권 담보만을 위하여 전세권 설정 등기는 무효이다. 여러분들 보세요. 전세는 용익권이죠. 용익권은 사용수익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없다면 안 되는 거죠. 그죠? 3번에 대지권의 전세권을 설정할 수가 없다. 오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 조심할 때 우리가 출제인이 묻는 거는 대지권을 묻는지 건물, 토지니 그 말은 건물만 전세는 됩니다. 토지만 전세는 됩니다. 그런데 대지권을 손댈 수는 없는 거죠. 대지권의 전세권은 설정할 수가 없죠. 그죠? 4번에 전세권의 목적의 범위가 건물의 일부로서 특정층 전부인 경우 여러분들 그림으로 만약에 그린다면 이 건물이 만약 5층이 있다. 그러면 5층 전체를 빌린다는 겁니다. 이럴 때는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도면이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도면을 첨부해야 한다. X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의 일부 하면 도면을 첨부하죠. 그런데 특정층 전부를 다 빌리잖아요. 그러면 도면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5번에 판결서를 가지고 등기를 신청할 때 우리가 이해관계인이죠. 그죠? 판결서 또는 여기 나와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5가 되죠.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23번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존의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직권 말소 대상이 아닌 것 이래 나오죠. 답은 5번이죠. 그죠? 여러분들 이것들은 전부 다 소유자의 권리를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기 때문에 전부 다 말소를 해야 되죠. 하는데 안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가등기 전에 이루어진 등기에 의한 경매 개시 결정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은 말소할 수 없다.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에 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이 5번을 그림으로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보면 이런 말이죠. 자, 보세요. 갑이 을에게 소유권 이전 청구권의 가등기를 했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이 가등기에 가압류가 되냐 안 되냐 이 말입니다. 가등기에도 가압류가 됩니다. 그러면 가등기에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가 항상 소유권에 가압류가 들어오면 주등기를 합니다. 가등기죠. 가등기는 소유권이 아니죠. 그러니까 부기등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 소유권 이전에 본등기를 하면 이거 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 이 가등기 말소하지 않죠. 그 말소하지 않는 가등기에 붙어 있는 가압류도 말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문자로 하면은 해당 가등기에 처분에 제한의 등기는 말소할 수 없다. 여러분들 시험에 출제를 할 때 해당자를 써줍니다. 그러니까 틀릴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 가등기에서 우리가 23번에서 핵심이 되는 거는
가등기에서 본등기를 하면은 본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중간처분의 등기, 가등기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중간처분의 등기는 등기관의 직권으로 말소를 하는데 안 하는 세 개 이 소유권입니다. 가등기 전에 대항할 수 있는 임차권, 해당 가등기상의 처분에 대한 등기 그 세 개를 꼭 기억해 두세요. 자, 그 다음에 24번에 신탁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일어났죠. 자, 1번에 수익자는 수탁자를 대하여 신탁 등기를 할 수 있다. 5조, 그죠? 신탁 등기의 말소 등기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5조. 여러분들, 자, 글자를 볼게요. 신탁 재산에 속하는 부동산의 신탁 등기는 수탁자가 단독 신청한다. 수탁자가 단독 신청하지 않으면 위탁자, 수익자가 대위 신청할 수 있다.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단독 신청하죠. 그러면 말소도 단독이지. 신청이 단독이면 말소도 단독이지. 자, 그러면 3번에 신탁 등기를 할 때는 신탁 원부 작성을 위한 정보를 첨부 정보로 제공한다. 그건 당연한 이치가 되겠죠. 자, 4번에 여러 명의 수탁자 등 인명이 임무 종료로 인한 합유 명인 변경 등기라는 경우는 등기관은 직권으로 신탁 원부의 기록을 변경한다. 여러분들 여기 있는 여러 명에서 임무가 종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합유자가 변했잖아요. 그죠? 그럼 변경 등기 해야 되겠죠. 자, 5번에 보니까 법원이 신탁관리인의 선임을 재판을 한 경우에 일어납니다. 신탁관리인은 지체 없이 신탁원부 기록의 변경 등기를 신청한다. X죠. 자, 키는 법원에서 재판을 했죠. 그럼 당연히 촉탁을 하는 겁니다. 신청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33회 등기 파트를 여러분들과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럼 잠시 쉬었다가 32회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고생했습니다.